그래서 약간 좀 맞네. 네, 약간 좀 뭐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다른 아반떼들도 보면은 H마크가 너무 커가지고 네. 약간 좀 디자인적으로 약간 좀 배기 싫다 라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바로 떼버렸습니다. 세 가지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네. 이 차와는 안 맞을 수 있고요. 이건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차를 추천드려요.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진 시절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34살 서울 관악구 거주하고요. 네. 네. 끝. 자, 그럼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차량은 아반떼 N DCT이고요. 네. 연식은 2020년식. 2020년식. 네, 그리고 네. 옵션은 그 스마트 센스 제외한 풀옵션. 스마트 네. 센스 제외한 풀옵션. N 신차를 퍼포먼스는 옵션 안 들어가고요. 네. 신차를 뽑으신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소유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나요? 2년 안 됐고요. 올해 3월 말 정도에 출고를 했어요. 올해 3월 말이요? 네. 2022년식인가요? 예, 2022년식입니다. 20년식이 아니라 네. 자, 그러면은 거의 한 4달 정도 됐네요. 그러면? 예, 맞아요. 3월. 네. 3월 말이죠. 네, 한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정도 됐구나. 네네네. 그래서 주행 키로수가 5,000km 정도 탔습니다. 5,000km 정도 됐다. 네. 자,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1월에 계약해서 3월에 받았고요. 네. 네, 뭐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뭐 4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와서 차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구매한 이유 좀 여쭤봐야죠. 네. 네, 구매한 이유 아반떼. 네, 사실 이게 제 첫 차인데. 정말요? 네. 제 34년 인생 첫 차.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네. 이제 평일에는 솔직히 차를 몰 일이 없어요. 그냥 음. 지하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좀 차가 좀 필요해서 이제 어떤 차를 탈까 고민을 하다가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차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좀 재미난 차를 한번 타보자 네. 라고 해서 고민하던 바에 네. 그 벨로스터 N이라는 차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네. 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좀 많이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근데 또 아반떼 N이라는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차다. 이 가격대에 정말 최고의 가성비다 라고 해서 이 차를 구매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고민하던 거는 벨로스터 N 정도랑 네. 고민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다른 차는 맞습니다. 뭐 전혀 뭐 고려를 안 하신 거죠? 뭐 다른 차 중 뭐 G70 2.0 중고도 네.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운전의 재미는 이제 N 모델들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어차피 주말만 운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반떼 N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수동하고 오토로 또 나뉘잖아요. 네. DCT로 하셨는데 네. 뭐 다른 이유가 사실 남자라면 수동이긴 하죠. 네네. 수동의 로망이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제 무릎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자동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해서 바로 자동으로 사게 됐어요. 30대 비해죠. 네, 그렇죠. 20대였으면 수동을 몰았을지도 몰라요. 아 20대였으면. 네. 자 그리고 그 선택 옵션 중에서 스마트 센서를 빼셨다. 네. 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뭐 그거는 왜 빼신 거세요? 이게 스마트 센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그 후측방 경보를 하는 건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이제 센서 들어오고 그 소리 나는 게 아무래도 좀 거슬리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에 방해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게 안전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네. 제가 이 체크를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빼게 됐습니다. 아 내가 체크 그것도 묘하네요. 네. 그거 빼기 뭐 잘 해도 뭐 잘 하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요. 네. 근데 보통 다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차를 맞아요. 뽑는 사람들은. 네 맞아요. 빼셨다길래 뭐지 재고차인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네. 그냥 내가 뺐다. 자 차량 금액이죠. 네.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일단은 다 포함 차량가만 3,60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네. 뭐 취득세 다 포함해서 한 3,850 정도에 구매했던 것 할인은 같아요. 없었죠. 네, 차값 할인 없었고요. 서비스만 좀 받았죠. 네. 서비스라고 한다면 틴팅이나 네, 맞습니다. 블랙박스 네네네. 대표적인 것들만 네. 받았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결제는 어떻게 좀 하셨는지? 결제는 800 정도는 이제 카드 할부로 진행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현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800 카드 할부 몇 년에 뭘 얼마씩 나고 계세요? 3년 할부인데 네. 이율이 한 3% 정도였고요. 한 20만 원 정도였나? 20만 원 네. 정도 내고 계시다. 자 보험료죠? 얼마 나오시는지? 보험료는 78만 원 정도에 나왔고요. 자차 넣고. 네, 자차 넣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랑 공동 명의로 제가 첫 차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올 거를 예상해서 그렇죠. 네. 이제 아버지랑 공동 명의로 차를 계약을 했고,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제 아버지가 쓰던 보험을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혹시 그러면 그전 차는 아예 안 타신 거죠? 네. 아예 이게 인생 첫 차신 거죠? 네, 물론 뭐 그전에 뭐 소카라든지 뭐 렌트카드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네. 제 이름으로 제 걸로 구매한 차는 이 차가 첫 차입니다. 자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로 넣고 계세요? 보통은 고급류로 넣고요. 요새 좀 유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차를 좀 재밌게 그리고 좀 오래 아끼고 타고 싶은 마음에 고급류를 넣고 있고요. 네. 이제 고급류를 넣지 못한 상황에만 일반유를 넣고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 좀 뭐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네,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 일단은 그 엔진 회전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약간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이 아이들링 소리가 조금 더 조용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연비는요? 연비는 보통 시내 주행하게 되면은 한 6km에서 한 7km 정도 나오고요. 고급유하고 일반유하고도 차이가 연비는 차이가 없어요. 연비는 차이는 네, 없구나. 연비는 차이는 없습니다. 자 만땅 비용이죠. 네. 혹시 얼마 들어가는지? 일단 고급류 기준으로 만땅 하면은 한 요새는 유가가 좀 떨어져서 네.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일반유로 하게 되면은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유로 하면 자 그럼 그 정도 넣으면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보통은 한 4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뜨는데 네. 이게 이 차가 정말 운전 습관에 따라서 정말 이 연비가 이 천차만별인 차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연비가 뭐 4km, 5km 나오고 어떨 때는 뭐 14km에서 뭐 한 17km, 18km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가 약간 좀 얌전하게 주행한다, 네. 연비 주행한다 하면은 뭐 충분히 만땅을 넣으면 한 450 이상은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약간 좀 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한 300km 정도밖에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자 그리고 연비 부분은 뭐 방금 전에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시내 주행할 때는 6에서 8 정도 네. 나온다. 자 이 차의 차량 용도인데요. 네. 거진 한 달에 어디 보자 6개월 거의 한 1000km 조금 못되게 탄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데일리 겸 출퇴근 겸 타고 있다.
출퇴근은 안 하고 있고요. 주말에만 몰고 있습니다. 아, 주말에 네. 드라이빙용으로. 네, 주말 드라이빙용으로만 오. 몰고 있습니다. 자, 한 달 유지비인데 한 뭐 주유비 정도만 여쭤본다면 제가 봤을 때 한 2번 정도 주유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 달에 그렇죠. 만약 만땅으로 치면은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실제로는 한 3번 정도. 3번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외관 디자인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은 네. 전체적인 틀은 이제 아반떼 CN7에 거의 동일한데 네. 이제 N 모델만의 요소들이 있어요. 앞 범퍼라든지 옆에 이제 뭐 사이드 스커트라든지 뭐 뒤에 이제 뭐 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아반떼 CN7 일반형 모델 자체가 저는 디자인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N 모델만의 스포츠 감성을 얹으니까 이거는 저한테 너무나 이쁘고 정말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 디자인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은 사실 CN7 일반형이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네. 다만 이런 뭐 M 버튼이라든지 이런 핸들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아반떼 CN7 자체가 워낙 이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디자인이 상당히 만족을 해서 그래서 벨로스터 N에서 아반떼 N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실내 디자인이었거든요. 네. 정말 이쁘고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나 똑같이 생각하고 네. 계시다. 네. 자,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시승은 해보셨나요? 네, 처음에 저는 네. 인천에 있는 시승센터 가서 시승을 한번 해보고 근데 사실 계약하고 나서 시승을 하긴 했는데 네. 네, 이미 이 차를 살 마음을 이미 갖고 나서 시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시승 한번 해보니까 와, 이 차는 진짜 미쳤다. 제가 지금까지 뭐 잠깐 뭐 타봤는데 네. 잠깐 뭐 M3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독일제의 좀 스포츠카들을 좀 잠깐 타보긴 했거든요. 물론 뭐 제 차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 차들한테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이 차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그냥 이 껍데기만 현대차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차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뽑기운. 뽑기는 저는 정말 좋았다 생각해요. 이 차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뭐 외관에 아무런 뭐 스크래치라든지 뭐 그런 뭐 단차? 네, 단차. 네. 단차는 그냥 이 차의 좀 네. 이 고질병인 것 같아요. 단차. 이 아반떼 어차피 뭐 준주경이고 네. 그래서 좀 저렴한 차를 베이스를 하다 보니 네. 뭐 이런 단차들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좀 단차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어서 뭐 제가 또 그렇게 예민한 축은 아니고 근데 엄청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좀 보기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뭐 외관이라든지 내관 이런 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뽑기는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튜닝한 게 좀 있나요? 튜닝한 거는 없고요. 이제 뭐 익스테리어 쪽에 뭐 조금씩 꾸민 건 한두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엠블럼 뭐 제거 킷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뒤에 후면도 이제 원래 은색 그 현대 엠블럼을 검은색 엠블럼 바꿨다든지 휠 스티커를 바꿨다든지 뭐 이 정도 기본 뭐 그냥 차를 꾸며주는 거 외에는 뭐 별다른 튜닝을 하지 않았고요. 네. 엠블럼을 뗐다는 거는 좀 뭔가 좀 브랜드가 좀 아쉽다라고 봐도 될까요? 브랜드보다는 저는 현대 브랜드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아반떼 CN7의 H 마크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네. 이게 정말 보기가 좀 안 좋거든요. 다른 아반떼들도 보면은 H 마크가 너무 커가지고 네. 약간 좀 디자인적으로 약간 좀 배기 싫다라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바로 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트인데요. 보니까 그냥 전동 시트. 네. 착자감은 좀 어떠신지? 네. 사실 이 아반떼는 버켓 시트를 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버켓 시트는 가장 큰 단점이 이 통풍 시트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여름에는 무조건 통풍 시트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풍 시트 때문에 이 전동 시트를 선택을 했고 착자감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아반떼라든지 뭐 다른 일반 승용차들의 시트 비해서 약간은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뭐 버켓만큼은 잡아주지는 못하고요.
약간 그 버켓과 그냥 일반 편안한 시트 약간 그 중간에 좀 애매모호한 어느 포지션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전 만족합니다. 네.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포지션은 원래 제가 약간 높은 포지션을 좀 좋아하다 보니 저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낮은 포지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리 밑으로 내려도 약간 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손, 오른손,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신지? 네. 사실 약간은 좀 불편한 감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이 핸들 스코핑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오는 게 좀 네. 끝까지 안 나와서 이 완전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팔을 좀 더 이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포지션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크게 불편한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왼팔도 괜찮나요? 이었는데, 예. 네, 딱 핸들 포지션에 딱 맞고요. 전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핸들만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장님? 네, 제 몸 쪽으로요. 네, 몸 쪽으로 네, 한 조금. 이 정도 오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최대 당긴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팔이 뜨게 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당겨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좀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네, 자, 핸들의 그립감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립감 상당히 좋고요. 네, 저도 이 정도 그립감 있는 현대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립감 상당히 좋은데, 사실 근데 좀 알탄카라 옵션을 좀 할 거를 그랬어요. 그 엄청 좋다고 하는데, 네. 나중에 타다가 한번 바꿔보지 않을까. 네. 근데 상당히 훌륭합니다, 기본도. 기본도. 네. 자, 핸들의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무게감은 일반 CN7에 비해서 훨씬 무겁고요. 네. 이 주차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워낙 이 가벼운 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요. 네. 근데 저는 원래부터 좀 묵직한 핸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뭐 크게 저한테 불편함은 없고요. 네, 저거 설정에서도 그 설정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아마 3단계로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차주님은 이거 혹시 몇 단계로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일 가벼운 걸로? 제일 가벼운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좀 묵직함이 느껴지는 거.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이 가능한데 네. 그러네요. 네. 저는 N 모델은 N 커스텀이라 그래서 네. 이 엔진이라든지 뭐 핸들, 뭐 서스펜션 이런 걸 다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저는 이제 보통 이 세팅을 엔진은 가장 이제 스포츠하게 그리고 네. 스티어링은 이제 가장 이제 안 무겁게, 안 무겁게. 서스펜션은 가장 물렁하게, 물론. 트랜스미션은 최고 바로 전으로 어. 이렇게 세팅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저는 요 세팅이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 서스펜션은 스포츠 플러스로 하게 되면은 이 스포츠 플러스 M 모드의 네. 이제 이 서스펜션인데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커스텀즈는. 네. 자, 그리고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 창문 쪽부터 해서 핸들, 계기판, 공조기, 여기 밑에까지 드라이브 모드까지 혹시 편의성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거나 그런 게 좀 있으신지? 일단은 지금까지 6개월 차를 몰면서 불편한 점은 하나도 못 느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커스텀 모드가 네. 1이 있고 2가 있어요. 네. 1이 있고 2가 있는데 또 이렇게 이 커스텀 2를 가는 버튼이 없거든요. 그거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그 커스텀을 하나밖에가 설정할 수가 두 개를 설정할 수 있는데 네. 이 버튼으로는 M 버튼으로는 네, 하나밖에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뭔가 이 커스텀을 2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뭐 다른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이제
이걸로 커스텀 2를 갈 수가 있는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밑으로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드라이브 모드도 아. 많이 쓰고 이 N 커스텀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쪽 N 버튼 쪽에 뭔가 N 커스텀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수납 공간인데요. 네. 수납 공간, 이런 컵홀더나 이런 뭐 휴대폰인데 뭐 놔두는 곳이라든지 좀 어떠신지. 네, 수납 공간은 사실 이 컵홀더는 좀 작은 느낌이긴 해요. 물론 이걸 네. 빼면은 두 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약간 좀 아무래도 차 급이 작다 보니까 컵홀더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외에 수납 공간은 뭐 불편함 없이 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컵홀더 때문에 좀 뭐 실제로 좀 불편함 느끼신 적 있으세요? 뭐 안 들어갔다거나. 일단은 이 컵홀더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작은 컵용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스벅 가서 뭐 그랑데라든지 그런 거 사면은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 빼줘야 되는데 그럼 얘를 이제 놔둘 때가 마땅치가 않죠. 뭐 여기다 놔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좀 필요가 없기는 한데 네. 또 얘가 있으면은 여기다 뭐 쓰레기 같은 걸 버리기 좋아요. 쓰레기. 네. 그래서 약간 좀 맞아요. 네, 약간 좀뭐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네, 뭐 나머지는 뭐 다 괜찮다. 네. 회전 반경이죠. 회전 반경을 좀 먼저 여쭤봤는데. 네. 회전 반경, 이 핸들 회전 반경이 네.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아반떼 N의 가장 불편한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주차장이 협소하다, 주차하기 너무 어렵다, 근처에 주차장을 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네. 한 바퀴가 끝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끝이에요. 네. 네. 원래 차는 여기서 한 바퀴 정도가 더 돌아가는데 얘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 차의 회전 반경보다 보통 차 회전 반경 한 60% 정도밖에 회전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크게 돌아야 되고 주차 왔다 갔다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그걸 느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주차할 때라든지. 네. 그리고 이 회전방이 작다 보니까 어떤 이 좁은 코너 같은데 나갈 때도 한 번에 못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갔다가 뒤로 뺐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차의 가장 큰 불편함은 이 휠의 회전 반경이다. 가장 큰 불편한 거. 네, 이거는 아마 모든 아반떼 차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아까 물론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뭐 M 모드 그제 커스텀 모드에서도 일단 서스펜션은 제일 물렁한 걸로 하고 있다. 네. 이 차는 사실 네. 이 가장 물렁한 게 아니면은 나머지 모드 서스펜션들은 거의 뭐 서킷에 가서 설정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정말 단단하거든요. 네. 미니도 제가 잠깐 타봤는데 네. 미니도 정말 딱딱하고 승차감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차도 만만치 않아요. 일반 CN7이랑 전혀 다른 승차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승차감이 정말 중요하신 분이시라면은 이 차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단계로 맞춰놓으니까 그나마 탈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나마 탈만합니다. 그나마 탈만한데 이제 좀 요철 좀 심한 곳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몸이 막 들썩들썩 거리게 되는 거의 뭐 차 전체가 요동을 치는 1인데도? 네. 그래서 좀 불안하고 아무래도 이 차가 휠이 19인치 타이어거든요. 네. 19인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9인치고 이 타이어가 얇아요. 그만큼. 그래서 이 타이어에서 주는 그런 승차감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차를 타는 사람들 보통 18인치로 휠 인치다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승차감 좀 좋아진다. 실제로도 이제 뭐 사람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뒷자리라든지. 네. 뒷자리 승차감은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다들 이렇게 좋은 평은 안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는 거는 좀 컴플레인이 좀 몇 번 있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컴플레인보다는 아무래도 보통 이제
뭐 현대기아 차들 아니 뭐 수입차들이 네. 보통 이제 안락한 승차를 받고 있잖아요. 네. 보통 이 차 같은 특성 가진 차가 아닌. 근데 이제 제가 제 차에 앉아 그 동승했던 사람들은 그런 차들을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특성이 다른 차를 타니까 좀 승차감이 안 좋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뭐 이 차든 뭐 M3든 뭐 BMW M3든 뭐 M5든 뭐 승차감이 다 거기서 거길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가 이 차 특성에 비해서 저는 사실 뭐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비교하자면은 일반적인 컴포트한 차보다는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고. 아, 좀 딱딱하다. 네. 자, 가속력이죠. 네. 이 차의 가속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차의 가속력을 이 차를 사기 정말 잘했다 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정말 빠릅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 네, 거의 뭐 그냥 순식간에 100km가 이미 넘어가 있어요. 제로비 아마 5초대인 걸로 알고 있어서 거의 뭐 딱 좀만 밟으면은 바로 130, 뭐 120, 뭐 140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력 상당히 좋고요. 아마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뭐 대부분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네.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아, 꿈속에서죠? 네, 실제는 좀 네. 그러니까. 아, 네. 실제인데 그냥 말만. 아, 네네네. 네. 정말 리얼한 꿈을 제가 꿨거든요, 얼마 전에. 네. 제가 좀 꿈에서도 네. 약간 좀 쫄보여서 이제 더 좀 하면 이제 꿈인데 불구하고 막 죽을까봐 네. 끝까지 못 한 저는 220 정도까지 밟았습니다. 그랬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정말 안정감 정말 느껴져요. 네. 그럼 솔직히 뭐 더 속도를 내도 차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스스로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더 속도력을 내지 못한 뭐 그런 건데 아마 현대기아차가 원래 고속에서는 되게 불안정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잖아요. 네. 원래 2차 급들엔 중중형급대에서는 네. 근데 이 차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제동력이죠. 네. 제동력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 차는 이제 대용량 1P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굳이 브레이크 튜닝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제동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코너링. 코너링은 사실 뭐 두말할 필요 없는데 저는 사실 그 약간 좀 독일차의 스포츠카 느낌이 난다는 게 그 코너링이었어요. 그 느낌이 정말 되게 고급지고 안정감이 있고 정말 이 땅에 딱 붙어서 딱 쫙 잘 돌아 나간다. 이 돌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차의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 독일 차의 느낌을 이 코너링에서 저는 좀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정말 이 아마 국산차 2급에서 따라올 차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업이 뭐 변속 타이밍인데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좀 그런 미션에 관련된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 차가 이제 그 DCT 미션이기 때문에 네. DCT 미션은 사실 그 자동화 수동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수동 미션을 한번 몰아봤었는데 그런 수동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단에서 뭐 이렇게 RPM을 제대로 올려주지 않으면 막 꿀렁꿀렁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는 현대에서 DCT를 상당히 잘 만들었다. 네. 굉장히 변속도 굉장히 빠르고 되게 똑똑하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DCT 미션과 일반 오토 미션 비교해서 저는 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네. 꿀렁거림이 막 심하진 않죠? 네, 뭐 수동차처럼 엄청 심하지 않은데 그래도 약간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실히 얘는 확실히 수동 미션 베이스구나. 일반 토크 컨버터 자동 미션이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속을 할 때 이제 3단 이상에서 이제 변속을 할 때마다 얘는 일부러 그 좀 재미를 위한 변속 충격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가다가 미션이 이제 변속이 돼요. 그러면은 이 뒤로
한번 딱 쳐준다든지 어. 네, 이런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약간 더 재미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모드별 변화죠. 이게 모드가 커스텀 1 말고도 네, 일단은 노멀 모드가 있고요. 네. 스포츠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네. 모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머신 N 모드가 있고요. M 모드와 커스텀 1, 네. 2. N 커스텀. 네. 차장님 주로 이제 어떤 모드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저는 보통 노멀이랑 네. 커스텀 1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노멀 커스텀 1. 네. 사실 M 모드는 네. 이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뭔가 이 노면이 좋은 곳에서 쫙 가속을 하지 않은 이상 거의 시내에서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N 커스텀 모드를 제일 많이 쓰고 이 스포츠 모드는 잘 안 쓰게 됐는 게 사실 이 N 커스텀 모드가 저한테는 이 스포츠 모드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 스포츠 모드는 또 이 서스펜션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해요. 저는 이 모든 걸 저한테 맞춘 N 커스텀 모드와 노멀 모드 노멀 이렇게 모드.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만 쓰고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엔진은 배기음이죠. 이 차 순정이잖아요, 배기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기음이 진짜 커요. 일단 이 지하 주차장에서 냉간 시동 시에는 정말 크게 돼서 약간 주변에 더 사람들 있으면은 약간 좀 신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 냉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좀 괜찮아져요. 좀 괜찮아지는데 이제 만약에 N 모드로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소리가 정말 크고 이 팝콘이라든지 네. 이 버블음도 굉장히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를 정말 만족하는 요소 중에 배기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네. 자, 음악 들었을 때의 스피커인데요. 스피커가 이게 보니까 보스죠. 네. 어떠세요? 스피커는 뭐 만족하고, 제가 사실 뭐 귀가 뭐 그렇게 이렇게 막 고급지진 않기 때문에 사실 막귀여서 그냥 이 정도 뭐 사운드면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훌륭하다. 들고요. 네. 자, 뒷자리 실내 사이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뒷자리 사실 뭐 아반떼 CSM이랑 똑같기 때문에 네. 이 다른 뭐 독일 수입차나 뭐 후륜구동차들에 비해서 이 현대차 전륜구동차가 이 실내를 정말 잘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준중형급에서의 이 정도 실내 사이즈는 거의 현대차 말고는 거의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나왔고 만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뒷자리 탔을 때도 불편함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죠. 네, 저도 뒷자리 한번 타봤는데 뭐 네.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에서 굉장히 큽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 골프를 치러 왔는데 골프백 3개도 실려요. 그로 만족하고 있다. 네. 자, 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요. 네. 어떤 거죠? 일단은 차가 네. 재밌다. 그리고 재미와 동시에 편의도 갖췄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실내도 적당하고 트렁크도 적당하고 일단은 기본 자체가 그 준중형급에서 가장 상품성이 좋다는 아반떼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네. 아반떼 CN7의 장점과 이 N만의 장점이 합쳐진 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단점은 어떤 거 같으세요? 단점을 말씀드렸던 이 회전 반경. 네, 회전 반경과 뭐 승차감 정도 딱 두 승차. 가지 정도 외에는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혹시 현대차에다가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죠.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지라는 것도 좀 있나요? 이 차가 지금 후드가 네. 그 유압식 쇼바가 아니고 그 꼬챙이 있잖아요. 네. 그거 있어요. 그거는 좀 이렇게 쇼바로 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트렁크에 보면은 이제 트렁크 손잡이가 없어요. 없어서 제가 다이로 달았거든요. 네. 손잡이를. 그래서 솔직히 이거 하나 달아주는데 원가 얼마 되진 않을 텐데 이거는 한번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것도 이제 그
등이요. 네, 노란색 등이었어요. 음. 노란색 등은 할로겐이었는데 제가 LED로 다 바꿨거든요. 네. 음. 근데 이제 최신 나온 그 22년 아반떼 CN7에는 이게 다 LED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은 네. 고객들이 좀 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있나요? 뭐 차량 가격대, 차량 선택, 뭐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일단 저는 알칸타라 패키지를 좀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좀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핸들이라든지 네. 그 외에는 저는 뭐 후회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좀 있다. 자, 그리고 보증기는 수리하신 거는 딱히 없죠? 5,000km 타시는 동안? 네, 보증 수리는 딱히 없고 뭐 네. 제가 뭐 끌거 먹거나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네. 것도 말고도.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현대 서비스센터 블루핸즈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셨나요? 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고. 외관 수리 받을 때도 가봤고, 이제 리콜 수리와 엔진 오일 교체를 가러 왔는데, 뭐 그때도 뭐 거의 뭐 1시간도 안 돼서 끝났고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모품 유지 비용이죠.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비용이 얼마 나오셨는지? 네, 엔진 오일하고 오일 필터 뭐 이런 것들을 교환했을 때 블루엔즈였는데 한 13만 원 정도 나왔고요. 13만 원. 네. 국산 차다 보니까 네. 물론 일반 그냥 아반떼 CN7에 비해서는 좀 높을 거예요. 아마 아반떼 CN7 한 뭐 8만 원 정도면은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가격이 조금 높지만 그래도 뭐 수입차의 스포츠 모델보다는 훨씬 더 메인터넌스 비용이 좀 저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굉장히 넌센스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네, 뭐 카페라든지 그런 데 보면 그런 걸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주님께서 직접 타고 계시니까 네.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은 뭐 집이 뭐 금수저거나 네. 뭐 모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면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라도 탈 수 있는 차긴 한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요. 뭐 기름값 빼고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새우 한 270에서 한 300 사이, 270 한 이상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차를 여롭지 않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차 고실병의 결함 장고장인데 있나요? 저는 아직 6개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찍었던 분 중에서 뭐지, 중간중간에 계기판에서 약간 경고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 뭔지 네. 아시죠? 네, 저도 카페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네. 근데 차주님은 전혀 없었죠. 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보기가 잘 됐나 봐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잡소리나 풍절음. 풍절음은 좀 심합니다. 맞습니다. 이 차에 단점도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풍절음이 또 좀 안 시끄러워요. 풍절음과 이 하부 소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 그런 게 좀 약간 커서 그것도 단점을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크다. 자, 이게 카페나 뭐 차량 이슈가 좀 있나요?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이슈보다는 단점은 이미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미 다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가 있죠. 뭐 조향, 승차감, 그리고 소음. 이 정도 외에는 뭐 차주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어요? 사실 주변에 저처럼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돈이면 뭐 그랜저 산다 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들었죠. 그 돈이면은 네.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랜저 안 탄다. 그러지 않는다. 네. 그랜저 재미가 없으니 저 재밌는 차를 타겠다. 이 차 가격에 이만큼 재미를 줄 차는 없기 때문에 너는 차알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죠. 너는 차알못이다. 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차알못이다. 네. 자, 그리고 하차감인데 하차감
없죠. 없습니다. 맞아. 일반 아반떼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다. 사실 일반 아반떼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봐서도 일단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차에 재미를 주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너무 똑같아서 좀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뭐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그렇게 차를 사는 주인은 아니어서 저는 제 만족을 위해서 이 차를 사는 거지. 저는 솔직히 뭐 이 차 가격이면은 뭐 중고 뭐 C클래스나 네. 뭐 320i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C클래스 320i 타서 뭐예요? 이미 뭐 많이 돌아다니고 희소한 차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정도만 아니면은 저는 네. 굳이 하차 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너무 디자인이 네. 너무 이제 CN7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차값은 좀 비싼데 조금만 더 차별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좀 계셨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차주님은 그냥 내실만 튼튼하면 사실 나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CN7 자체가 디자인이 워낙 이쁘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N이 안 나왔으면 그냥 일반 CN7도 탔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네, 디자인 너무나 이쁘다. 아마 역대급으로 잘 나온 디자인이 아닐까 아반떼 중에서. 그리고 M만의 이 포인트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한 번 더 뭐 중복된 것도 괜찮고. 네. 일단 이 차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네.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차를 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딱 세 가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단점 세 가지. 이 조향각,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풍절음. 이 세 가지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네. 이 차와는 안 맞을 수 있고요. 이건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차를 추천드려요. 이 차만큼의 이 가성비를 주는 차는 없다. 만약에 차주님께서 차를 다시 산다라고 한다면 옵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아마 알칸타라 정도만 다 넣을 것이다. 네. 저는 알칸타라 말고는 다른 건 넣지 않을 거고요. 워낙 물론 뭐 N 퍼포먼스 킷이 또 있습니다. 뭐 4P 브레이크라든지 뭐 19인치 단조일이라든지 이런 뭐 비싼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런 옵션들을 안 넣어도 충분하게 만족하게 탈 수 있다. 그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옵션들을 뭐 넣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딱 편한 딱 필수 옵션들만 딱 넣어도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차는 네. 국산차 역사의 이름이 남을 것이다. 역사 이름이 나오겠습니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4.8점 드리고 싶습니다. 2점은 그 단점 때문에 깎였습니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요, 이 차가 없어졌어요. 차를 당장 다시 사야 돼요. 네. 그럼 이 차가 또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네, 전 이 차 다시 삽니다. 그 정도로 네.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그래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아까 제조사에 좀 바라는 점이 네, 좀 있었는데 네. 보면은 이게 그 앰비언트가 예쁘게 좀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이 운전석 쪽에만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 그러네. 심심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 옆에 도어라든지 네. 이런 쪽에도 좀 연결감 있게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저는 앰비언트 시공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차 외관도 중요하지만 전 내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네요. 끝?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